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음식료 산업 담당하고 있는 조상훈입니다. 올해 코로나19에 수혜를 입었었던 음식료 산업의 내년 연간 전망이 어떤지 알아보고 어떤 기업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굉장히 좋았었던 음식료 산업의 이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외식보다는 내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이 증가했고, 음식료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었었던 이 판매 가격이라든지 이 판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한 방에 해결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내식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이 내년 장사를 걱정하는 시각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주가는 8월을 고점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둔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료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 코스피 대비해서 늘 비싸게 거래되어 왔었던 산업입니다. 이는 아무리 경기 상황이 어려워도 밥은 먹는다라는 믿음,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국면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거나, 또한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올해처럼 모든 기업과 산업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결국은 조금 선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음식료 산업에서 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사실 내년에는 냉정하게 이 국내에서 판매량이 올해보다 늘어날 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가능하거나 국내외에서 판매량, 특히나 해외에서 판매량이 올해보다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 K푸드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이 가공식품의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업종 내에서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 즉 내수에만 한정된 기업과 수출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든지 산업의 밸류에이션은 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밸류에이션 레벨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내수에만 포커스를 두느냐, 해외 쪽으로 조금 유의미하게 성과를 내느냐가 이 밸류에이션 레벨을 가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산업과 관련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환율과 곡물 가격,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음식료 업종은 사실 이 원달러 환율과는 역외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고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원화 강세 트렌드는 결국 음식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별로 봤을 때 음식료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EPS 민감도가 제일제당과 농심은 굉장히 워낙 강세에 유리하고, 반대로 KTNG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는 국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곡물 가격입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곡물 가격은 추세적인 하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마무리가 되면서 곡물 가격이 바닥 대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는 코로나 이후에 주요 국가들의 곡물 수출이 중단된다거나, 중국에서 작년에 창궐했었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 돼지 사육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재고율이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진되는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곡물 가격이 오른 만큼 판가에 전이를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3분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가격 인상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킨 외식과 간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외식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로 인한 서비스 퀄리티의 저하, 그리고 대체제인 HMR의 부상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식은 한동안 굉장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비례해서 HMR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에서 가격 인상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오리온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사실 2017년 사드 이후로 약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오리온은 이전 수준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드 이전으로 정상화되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년 중국 경쟁업체들을 압도하는 매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과자뿐만이 아니라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견과류라든지 생수 등의 신사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리온을 유심 깊게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내년 음식료 연간 전망과 관련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